채널 뉴시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부먹뉴스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정치부 정동영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연말에 좀 바쁘셨죠? 그동안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일들이 많았죠. 네. 그래서 좀 저도 나와서 시청자분들께 뭐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워낙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좀 네. 모셔야 되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이제서 좀 모셨습니다. 더 자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시스가 진행한 여론조사 따끈따끈한 거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정당 지지도부터 한번 볼까요? 네네. 요즘 정당 지지도가 엎치락뒤치락 네,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저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우선 결과부터 우선 보시면 네. 사실은 요즘 나오는 다른 여론조사와 흐름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국민의힘이 43.7%, 더불어민주당이 39.7%. 지난번 조사 때보다 좀 많이 올라긴 올랐네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게 딱 대략 한 달 정도 텀을 두고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직전 조사는 12월 5주차, 그러니까 그로부터 약 한 달 정도 뒤에 조사를 했는데 그 사이에 무슨 다른 여론조사도 많이 나왔지만 네. 저희 조사에도 역시 추세가 비슷하게 국민의힘이 많이 올랐고 민주당은 약간 내려갔습니다. 큰 변화는 없지만 조금 줄긴 했는데. 예, 줄었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이게 어떤 걸 보여주냐면 탄핵 계엄과 탄핵 전국 초반에 많이 떨어졌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네. 많이 회복해서 우리 조사에서는 사실 이게 몇 개월 만에 처음 역전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나타낸 그런 현상을 보인 건데 이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힘 지지층 또 이른바 보수층이 결집을 한 거죠. 네. 결집을 했는데 이런 조사는 뭐 저희 조사에서는 역전이 처음이지만 이 비슷한 시기에 나온 그동안 1월 중순 말부터 시작해서 나온 조사들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선 조사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약간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팽팽한 구도를 형성하는 거였고 저희도 역전 현상이 나타났지만 역시 이것도 오차 범위 내에서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당이 앞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저희 이게 추입니다. 여기 빨간색이 국민의힘인데 네. 이게 쭉 가다가 이번 조사 이게 이제 푹 꺼진 부분이 나오죠. 여기가 이제 그 탄핵 전국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뚝 떨어졌는데 네. 수직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조사 이 맨 마지막 조사에서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43.7%, 네네. 민주당은 39.7%로 뭐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네. 하여튼 처음으로 역전하는 결과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분석도 하고 저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탄핵과 계엄 초반에는 국민들이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 요인이 많았는데 그게 지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너무 뭐라 그러죠 좀 폭주하는 듯한 그렇죠. 걸 보였죠. 계속해서 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도 또 하고 뭐 이게 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이 좀 결정적이었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보수층이 좀 결집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거기다가 일부 중도층도 좀 민주당에 실망하고 돌아선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정당 지지도에서 저희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이제 기사에 저희가 세세하게 쓰지 못했으나 네. 이 보면 특히 젊은 층들 20대 30대의 이 국민의힘 지지도가 상당히 올랐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우리가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현상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네. 40, 50 세대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지지도가 높고 60대 이상, 70대 이상에서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전통적으로 국민이 높았잖아요. 근데 2030도 사실은 젊은 세대가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에 더 지지를 보낼 거라고 저희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동안에도 좀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러나 이게 이번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오히려 이 2030 세대들이 국민의힘이 더 많은 지지를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저희 조사도 보면 이번에 20대에서는 국민의힘이 34.9%고 민주당이 46.4%로 또 높긴 높습니다. 네. 그러나 이 절대 34.9%라는 게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는 국민의힘의 지지가 높은 거고요. 많이 올라온 거고요. 30대에서는 보시다시피 국민의힘이 49.3%고 더불어민주당은 34.2%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거의 한 15% 정도 여기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더 높은 걸로 40대 나타났고요. 층에서는. 지난 조사와 비교해도 이게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난 조사 12월 5주차에 30대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35.4%였는데 이번에는 49.3%로 거의 15% 가까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20대의 경우에는 지난번과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사실 좀 요즘 나오거든요. 사실 탄핵 전국에서 이 그 거리에 많은 탄핵 시위에 나온 사람들 젊은 여성들 해서 20대들이 주도했다 이렇게 많이 이제 분석들을 하고 했는데 이게 좀 약간 돌아선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 돌아서기보다는 조금 그것도 참 재밌는 현상인데 탄핵 찬성 집회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성 여성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네. 요즘 계속 벌어지고 있는 탄핵 반대 집회는 현장에 나가 보시면 현장에 나간 기자들도 전원이 2030 남성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새로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를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또 나름대로 논리를 갖춰서 얘기하는데 이번에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제 왜 그러면 2030이 민주당에서 돌아서서 그렇죠. 네. 이 국민의힘 지지를 더 하고 또 탄핵 반대를 집회까지 나오느냐 이런 걸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그 몇 가지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민주당에 대한 어떤 실망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들어서 민주당이 뭐 카카오톡 검열을 한다든가, 네, 뭐 그다음에 또 심지어 뭐 여론조사가 별로 우호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민주당이 여론조사 회사를 뭐 점검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 자유와 민주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는 2030 세대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실망한 층이 많다고 하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얘기하는 게 2030 세대들이 지금 아무래도 이 중국보다는 이 미국에 오히려 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받아들이는 적응력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친중적인 성향을 좀 보인 게 있거든요. 네. 그런 요소들이 좀 작용을 해서 겹치면서 이 민주당 지지보다는 국민의힘 지지로 많이 온 게 아닌가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냥 굳어질지 아니면 앞으로 또 변할지 이런 것들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특이점 중에 하나가 네. 20대 굉장히 젊은 층의 그 지지 이 변화가 확연히 드러났고 30대 연령층에서는 거의 뭐 완전히 이렇게 뭐 손바닥을 뒤집듯이 15%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네. 자, 저희가 탄핵 소추안에 대한 지금 헌재 심판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자, 이 조사도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지금 헌재에서 심리 중인데 탄핵이 인용되어야 하느냐 기각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탄핵 찬성 즉 인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51.4%,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46.9%인데요. 이게 격차가 4.5% 포인트 격차로 인용 쪽에 의견이 많긴 하지만 이게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인상적인 거는 이건 좀 저희 같은 직전 조사 즉 12월 5주차 조사에 비하면 상당히 큰 폭의 변화가 있었던 건데요. 탄핵에 인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보면 직전 조사 61.2%였는데 이게 9.8% 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내려갔네요. 네. 반대로 기각돼야 한다는 직전 조사는 37.0%인데 지금은 46.9%로 9.9% 포인트가 거의 빠진 만큼 이쪽으로 다 왔군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참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이 좀 큰 폭의 변화인데요. 이게 10%가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그러니까 건데요. 거의 뭐 그러면 엄청난 합치면 20% 포인트가 이동한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사실 탄핵 전국 계엄 탄핵 전국 초반에는 탄핵 인용 쪽이 거의 70%가 넘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쪽에서 뭐 기껏해야 한 20% 30%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게 지금 사실은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한 정도의 여론이 이제 형성된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네. 제가 요거를 보면서 또 하나 이제 좀 이 관심 있게 눈에 띄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거를 지역별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지역별로 한번 보면 전국 여론 이런데 이게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할 때 다 지역 세대로 그렇죠. 나누지 않습니까? 네. 이 지역별로 보면 가장 눈길 끄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영남권이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으니까 탄핵 기각 여론도 높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모든 여론조사나 선거를 할 때 바로미터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 충청권 지역이 이 기각이 52.3%, 인용이 27.1%, 엄청 큰 한 그 25.2% 포인트로 기각돼야 한다는 요인이 많게 높게 나타났거든요. 지역별로 보니까 대전, 충청, 세종, 맞습니다. 강원 이 네네. 지역에서 네. 기각되어야 한다. 즉 탄핵 심판이 기각되어야 된다가 52.3%, 인용되어야 된다 27.1%, 25% 차입니다. 엄청 큰 차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나오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네. 전체적인 여론은 아직까지 탄핵 인용이 더 높고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높지만 네. 그 와중에 대전 충청권 분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라고 사실 좀 특이한 그러네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구 경북보다 더 높아요? 맞습니다. 대구 경북이나 대구 경북보다 더 높고 네. 부산 경남보다는 좀 낮습니다. 근데 이게 대구 경북이 보통 전통적으로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충청권은 사실은 그때 민심에 따라서 이 지지하는 대선에서 마찬가지고 총선도 마찬가지고 충청권의 민심이 어디로 갔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거의 판세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물론 이 조사 하나만 갖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네. 뭔가 어쨌든 충청권 민심이 좀 이렇게 미묘하게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조사만 나오면 뭐 그냥 일시적인 현상인가 볼 수 있는데 다른 조사들도 보시면 다 비슷합니다. 추세가. 예, 충청권들이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또 설명할 대선 주자에 대한 그 선호도 마찬가지고 대체로 다 이 지금의 여권 국민의힘 쪽 또 윤 대통령 이런 지지가 더 높은 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탄핵 이전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어요. 대부분 다 충청권에서는 민주당이 조금 앞서고 있는 그런 조사들이 나왔었는데 탄핵 이후에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된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민주당도 이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 충청권에서 이 민심이 좀 이렇게 좀 흔들린 듯한 모양새를 보니까 굉장히 내부적으로 요거를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또 최근에 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한테 공개적으로 좀 선서를 하고 있는데 그 선소리 중에 하나가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졌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대선 패배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분석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뭘 얘기했냐면 충청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은 모두 다 이겼다. 진 적이 없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선에서 패배할 때 세종을 제외하고는 충청권에 졌다. 왜 그랬을까라고 콕 집어서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충청권의 민심을 얻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이 살 길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한번 좀 지켜볼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될 것 앞으로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여론조사 볼 때 충청권 민심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여론조사 저희 이제 차기 대통령 선거 관련한 그 요즘에 꼭 물어보는데 맞습니다. 요즘 김문수 경기도지사, 노동부 장관 독주가 많이 있는데 물론 이제 저기
이재명 대표가 뭐 1등이 나올 텐데 자 어떻게 나올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희가 차기 대선 관련해서는 이 질문을 3개를 했습니다. 네네. 그걸 먼저 한 전체를 보고 예, 예.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전체 대선 전체 법률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쭉 여야 후보들을 쭉 나열하면 나열해서 뭐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독주라고 보여지는 41.4%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위가 이제 김문수 지사가 20.3%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이 조사를 또 직전 조사와 또 비교를 해보면 직전 조사에서도 저희 당연히 이게 2월 이제 12월 5주차에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 네. 그때는 비슷합니다. 40.1% 지난 조사와 비슷한데 가장 크게 변한 게 이제 김문수 지사인데 김문수 지사는 지난 조사에서는 10%였거든요. 네. 지금은 20.3%로 이거 더블업입니다. 더블로 두 배가 올랐습니다. 계속 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이제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이런 분들이 비슷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야당 후보 중에는 야권 후보 중에는 김동연 지사가 2등으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를 또 보시고 여기 또 저희가 일부러 그래픽을 했지만 이렇게 해서 법률권 후보와 법률권 후보의 각각의 총합을 한번 내보면 이것도 사실 재밌는 수치거든요. 이게 여론조사를 하시는 분들은 요 수치를 항상 이렇게 좀 본다고 합니다. 물론 저게 제대로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표에 나온 대로 보면 법률권 후보 8명을 다 합치면 46.5, 법률권 후보 6명을 다 합치면 47.0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만약에 조기 대선을 우리가 조기 대선 지금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탄핵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 네.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가지고 2달 안에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이런 조사를 보면 이게 여권 후보나 야권 후보 다 팽팽하지 않느냐 아직은 누구도 심지어 이재명 대표도 1대1 구도가 돼버리면 1대1 되면 이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구도 아니냐라는 게 이런 조사 일반적인 분석이고 우리 조사에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있고 저희가 또 약간 이런 전체를 놓고 하는 거 말고 마찬가지로 조금 이 여권 주자들만 한번 모아서 했죠? 여권 주자들 모아서 해보고 야권 주자를 모아서 해보니까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든 김문수 지사가 여권 지사 중에서는 여권 지사 중에서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한동훈, 오세훈 이 약간 좀 편차가 있지만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거도 이제 그 여권 주자 중에 누가 가장 경쟁이 있나를 보는 거고, 요거는 이제 여권 후보 중에 물었을 때 요 사람들 8명을 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 그거는 이제 그렇죠. 40.5% 맞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는 이렇게 더 높아지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김문수 지사를 선호하는 게 일반 국민들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더 지지도 높다 이렇게 높다, 보시면 결집하고 있다. 뭐 지지층이 더 높다. 이렇게 김문수 보시겠네. 쪽으로 더 김문수에 대한 서로가 더 높은 거죠. 다른 후보에 비해서. 왜 이렇게 김문수 지사, 자, 요거는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도가 높습니까? 저희 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해요. 많이 좀 높게 나오거든요. 사실은 김문수 지사가 높게 나온 게 불과 한 달이 채 안 되죠. 그러니까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그로부터 한 1월 초 이때부터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조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데 김문수 지사 본인의 얘기도 재밌습니다. 본인한테 기자들이 물어봤었습니다. 어제 전에 물어보니까 김문수 지사는 사실 나는 아직 조기 대선이 있다고 난 단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선 출마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왜 지지율이 높게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김 지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 하나 뒤 붙였는데 뭐 국민들이 답답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라고 이렇게만 답을 했거든요. 뭐 약간 소문답 같은 건데 분석하는 사람들은 보통 김문수 지사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뭐 딱 이렇게 딱 떨어지게 분석을 못하지만 요 말은 꼭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지금의 국민의힘 지지층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들이 그만큼 이 야당과 특히 이재명 대표로 상징되는 야당과 좀 강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지금은 이제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고 이런 상황이고 현재에서 탄핵 심판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좀 맞설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람 찾고 있는 거다. 근데 그 중에서 김문수 지사가 그런 면모를 보여줬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권 지지층에서 김문수 지사 인기가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또 가장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런 분석 측면에서 좀 상징적으로 이 김문수 장관이 보여준 장면이 있는데요. 계엄 직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회에서 민주당 현안 질문이 열렸죠. 예, 그때 지금 현안 질문 때 민주당 소영기 의원이 국무위원들에게 그 국회에 출석한 국무위원들을 보고 그랬죠. 네. 모두 다 일어나서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때 사실 그게 좀 논란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모든 국민이 일어나서 어쨌든 비상계엄은 어떤 형태로든 이게 뭐 법적으로 뭐 어떤 거냐를 떠나서 그 당시에는 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그걸 말리지 못했다면서 다 머리를 숙여 사과했는데 한 사람 김문수 지사만 그렇죠. 자리에 앉아서 그냥 꼿꼿한 자세로 굉장히 강렬했어요. 네, 강렬했습니다. 그 장면이 강렬했고 그 장면이 국무원 김문수 지사의 어떤 그런 일관성 내지는 그런 이미지를 주대 뭐 이런. 각인시켜준 그 하나의 장면으로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김 지사가 지금 높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장면 잠깐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네네. 지금 국무위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 앞에 사죄 드리세요. 지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제가 대신 한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세요. 자, 국무위원 모두 다 국민 앞에 100배 사죄 드린다고 지금 다시 크게 인사하십시오. 사죄합니다 하십시오. 시작. 사죄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 부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 어제 기자들과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네네네. 지금 그런 얘기를 즉 대선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조기 대선 요인이 있을지 없을지 네. 단정할 수 없다. 굉장히 그렇죠. 조심스러운 네. 어떻게 보면 좀 준비된 멘트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김 지사를 메시지 관리를 하는 건가요? 제가 저도 김 지사를 개인적으로 좀 잘 아는데요. 저분이 사실 겉과 속이 크게 다르지 않은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이 아시다시피 민생 역정을 좀 보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좌파 쪽에서 젊을 때 노동운동하고 구도 치르고 이러신 분들이 나중에 우파 쪽으로 돌아섰는데 오히려 어떤 분들은 요즘 분들은 그 김문수 지사의 우파 성향이 너무 강해서 중도층에 어필을 하지 못한다라는 약점이 있을 정도로 네. 그런 분들인데 어쨌든 뭐 제가 아는 김문수 지사는 오히려 이제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된 시점도 아닌데 자기가 대선에 나가고 준비하겠다. 조기 대선이 있다는 걸 전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권 지지층한테는 이제 그게 소구력이 있는 건데, 근데 막상 이제 다만 어쨌든 대선 싸움이라는 거는 여든 야든 중도층에 어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이제 김 지사가 확장성이 어떻게 될지 그건 좀 네.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건 이제 뭐 이론이 있지만 네.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서도 말씀드리면 좀 그럴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측면을 좀 두고 보시면 네. 앞으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을 때 어떻게 될지를 좀 여당의 또 대선 후보 경쟁이 네. 또 뭐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하여튼 생각합니다. 중요한 예. 김문수 장관이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주도하고 있는 네네네.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네네.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자, 야당으로 가볼까요? 야당은 뭐 사실 크게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독주죠. 압도적입니다. 네, 네, 네. 뭐 말씀하셨듯이 이 야권 6명 중에 전체 유권자 전체 이 응답처를 대상으로 해도 40.6%고 국민의힘 이제 민주당 지지층으로 하면은 거의 더 뭐 이제 84.5%죠. 근데 우리가 또 한번 이재명 대표의 이 지지도를 갖고 또 분석할 게 좀 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는 사실 지금 어쨌든 여야를 통틀어서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대선 주자라는 거는 뭐 이런 여지가 없고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고.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재명 대표는 나름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40% 이상 그러니까 지금 46%긴 하지만 40%를 넘어서 45% 뭐 50%까지 가지를 잘 못하거든요. 네. 그리고
일부 이 여론조사에서는 30%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사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고 탄핵 심판이 헌재에서 진행되는 상황이고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경쟁자가 별로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압도적인 또는 이 40%를 돌파하고 50% 넘는 지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는 뭔가 좀 이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여권에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우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런 걸 신경 써서 요즘 자꾸 이제 정책이나 행보면에서 우클릭을 하는 건데 그게 과연 뭐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측면인 것 같고. 요거와 연관돼서 제가 또 하나 더 다음에 또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하나 조사를 더 했거든요. 다음 조사인데 마지막 조사인데 차기 대선에 대한 전망. 차기 대선 했죠? 전망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차기 대선에 대한 전망을 보시면 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가 42.3%고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 당선돼야 한다가 49.3%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뭐 어쨌든 여러 이유에서 이 정권 교체돼야 된다. 야당이 다음에 정권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이 50% 가까이 되잖아요. 이 요번에 오차범위를 넘어서 약간 앞섭니다. 어떤 경우에는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이 봐야 되는데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 당선해야 된다는 게 지금 50%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40% 초반대에 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10% 정도의 10%포인트 정도의 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럼 이재명 대표로 정권 교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있다라고 단순 수치를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 대표의 지금 가장 큰 숙제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고 또 그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2심 재판 앞두고 있는데 어제 그 위헌 소송을 내 가지고 이것도 재판 좀 지연 작전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좀 다급한 거죠. 어떻게 보면. 본인으로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나오는 얘기지만 본인의 재판은 좀 늦춰가지고 늦추고 대신에 반대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더 빨리 해서 그게 먼저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을 통해서 당선되겠다. 그렇죠. 이런 전략인데 뭐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2심 재판이 이재명 대표는 2심 재판이 먼저 나올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먼저 나올지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또 그 재판이 먼저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양쪽의 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탄핵 기각이 될 수도 있고요. 될 수도 있고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 작년 초에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탄핵 정부까지 참 아직도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지금 우리 정국이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뉴시스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가지고 그동안 좀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오늘 정 부장께서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자주 좀 나와주셔서 알겠습니다. 좀 궁금한 점들 많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론조사는 민심을 읽는 바로미터라고 합니다. 그 큰 움직임이 변화의 시작이고 그 민심의 변화를 받아 안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으로 정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여야 정치권들은 저희 수치에 연연하지 말고 그 큰 흐름의 변화, 민심의 흐름의 변화를 잘 읽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정치, 그런 그 정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 여론조사라는 건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시면 여론조사를 보실 때는 여러 여론조사를 같이 봐도 되고 아니면 이 추이를 보는 게 그러니까 추세를 봐야지 어떤 특정한 시점의 수치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트렌드를 봐라. 트렌드를 보시면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를 참고가 된다는 건 점을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는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오늘 부먹뉴스 정치부 오늘 저희 뉴시스 여론조사를 가지고 풀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